안녕하세요. 공학 커뮤니케이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학 커뮤니케이션 2장 공학적 사고와 발표를 공부할 신준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공학적 사고의 6가지 전략에 대하여 정약용의 유형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학적 사고 전략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과, 공학적 사고 전략을 활용하여 탐구한 탐구의 절차와 결과를 인레드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발표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가지 요소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로마 시대에 더 발전시킨 키케로가 제시한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규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차은우같이 잘생긴 얼굴? 일론 머스크처럼 천재적인 지능?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말하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데니엘 웨스턴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만약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빼앗길 상황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 능력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데니엘 웨스턴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말하기 능력만 있다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하기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하기 능력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데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지식을 습득하고 구성하는 학습의 도구이지만 말하기 능력은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사람 된데미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최종 시험으로 구술 면접을 치르는 것 또한 바로 그 때문입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글을 읽고 요약하는 작업과 글을 쓰는 작업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말하기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글을 통해 소통하는 문어 의사소통보다는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되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가 발전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화법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시대의 화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미래 시대의 화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원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학이란 무엇일까요? 수사학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각각의 사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설득력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말을 교묘하게 꾸미는 궤변술이라 비판받던 수사학을 새롭게 재조망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전입한 최초의 의사소통 전략서인 레토리케를 저술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를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화자가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가지 요소로 화자와 관련된 에토스, 말의 내용과 관련된 로고스, 청중의 정서와 관련된 파토스를 강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설득의 3가지 요소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화자의 편판과 관련되는데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말할 내용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화자에게서 설득력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반에서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에이 농담하지 마 하고 여러분은 그 말을 그냥 넘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슴이 덜컹하면서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라고 그 의사의 말을 믿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병원의 의사는 그들이 가진 전문성, 그의 말에 대한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토스는 화자가 가진 공신력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설득 전략인데요. 옛날에는 화자가 가진 성실함과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의 학벌이나 인맥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나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에토스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에토스를 강화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말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임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말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야겠죠. 따라서 에토스는 단기간에 강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토스보다는 내용 구성과 관련된 로고스와 청중의 정서를 유발하는 파토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우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이성을 뜻하는데요. 로고스는 이성에 효소하는 전략으로, 즉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말의 설득력을 느낍니다. 아무리 말하는 내용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논거를 기반으로 하는 논증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논증이란 무엇일까요? 논증이란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음을 주장의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거나 이유 없이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내용이 논리적이라면 우리는 항상 설득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행실이 좋지 않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던가 아니면 청중의 감정을 유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청중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파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토스는 감정에 효소하는 설득 전략으로 청자의 정서와 관련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의 말에 더욱더 잘 설득됩니다. 파토스를 활용하여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중의 감정을 유발하기 위한 효과적인 파토스 강화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금연 광고에서 담배로 인해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담배에 대한 혐오 자극, 공포심을 유발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금연을 하도록 설득하는 파토스 강화 전략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바로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의 3B 전략이 있는데요. 3B 전략이란 미인, 비유티, 동물, 비스트, 아기, 베이비에 시청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에 넣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화장품 광고에서 예쁜 연예인이 나와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을 볼 때가 있죠. 지금 당장 핸드폰을 끄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몇 년 후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말과 강한 어조로 시청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유튜브 영상 또한 청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파토스 강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토스를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지나치게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화를 두고 소위 심파적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되죠. 이처럼 파토스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감성팔이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긍정적인 파토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언변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중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즉 청중의 심리적 경향을 파악해야 되고요.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 청중의 욕구를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여 청중과 상황에 알맞는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는 설득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토스는 화자가 가진 공신력에 효소하는 설득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에토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또한 말하는 내용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고스는 메시지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말하는 내용의 논리성에 효소하여 설득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를 갖춰 말하기 위해서는 논증을 통해 말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토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에 효소하여 설득하는 전략이었는데요. 파토스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즉 청중의 심리적 경향을 파악해야 되고요.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 청중의 욕구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의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로마 시대의 키케로에 의해서 더욱 발전하고 정교화되게 됩니다. 키케로는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는데요. 지금부터는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 5 캐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케로에 의해 정립된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은 말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은 말의 내용을 창안하고 창안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한 내용을 실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내용을 암기하는 암기술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기술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안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안이란 생각이나 방법을 새롭게 지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창안 단계는 새로운 것을 지어낸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말할 논거들을 다시 발견하고 재활용하는 전략에 해당합니다. 창안 단계에서는 말할 내용과 말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화자의 관점, 청자의 관점, 메시지의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하게 되는데요. 화자의 관점, 청자의 관점, 메시지의 관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설득 요소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로마 수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세 가지 설득 전략을 고려하여 말할 내용과 말할 방법을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단계는 창안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을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인데요. 말할 내용의 순서를 정하고 내용의 구조를 조직할 때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세 가지 설득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로고스와 파토스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서론, 진술부, 논증부, 결론의 4배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내용 구성 방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론과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야 말을 마무리할 때는 청중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서론과 결론에서는 청중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토스를 배분해야 되고요. 말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를 논증하는 진술부와 논증부에서는 이성에 효소하는 설득 전략인 로고스를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현 단계입니다. 표현 단계에서는 배열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비유적 표현이나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말과 문장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표현 단계는 창안과 배열 단계에서 생성하고 조직한 말할 내용을 실제 말이나 글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수사학과 문학 창작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표현 단계는 앞서 생성하고 정리한 말의 내용을 실제 연설이나 발표를 위한 대본으로 작성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암기 단계는 말할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는 단계입니다.
암기 단계에서는 말할 내용을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내용과 관련된 유명한 인용문, 참고문헌,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사실 등을 기억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오늘날에는 검색을 통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암기의 중요성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지식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바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기에서 암기의 가치가 폄하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법정에서 법률서를 지적이며 변호를 하는 변호사나 병원에서 의학서를 지적이며 진료를 보는 의사의 말을 우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청중은 말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에서 청중의 눈을 바라보며 발표하는 사람의 말에 신뢰감을 느끼기 때문에 암기 단계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기 단계는 실제 목소리와 몸짓으로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말하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키케로의 수사학을 더욱 정교하여 12권의 수사학 교과서를 만든 로마 수사학자 퀸틀리아누스는 화자의 연기는 진정한 감정에 기반한 진정한 목소리여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연기술은 오늘날 화술이나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에서 강조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스피치 사교육기관에 가면 목소리의 크기를 키우는 복식호흡이나 발음을 교정하는 등 연기술을 중심으로 말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안 단계에서는 말할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로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러 말할 논거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다음 배열 단계는 창안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을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말의 순서를 정하고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라 했습니다. 다음 표현 단계는 배열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을 실제 말이나 글로 비유적 표현이나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암기 단계는 말할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여 메모를 사용하지 않고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연기 단계는 실제 목소리나 몸짓을 활용하여 암기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하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암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암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키 기법입니다. 로키 기법은 장소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암기하기 쉽지 않은 긴 연설문이나 발표문을 암기하기 위한 암기 방법입니다. 로키 기법은 고대 그리스 시인이었던 시모니데스의 전설 이야기로부터 유래된 기법인데요. 구체적인 로키 기법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 시모니데스의 전설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니데스는 고대 그리스 당시 유명한 시인이었는데요. 당시 시인은 연회장에 초청되어 오늘날 가수들이 축제에서 흥을 띄우는 것처럼 시를 낭송하면서 손님들의 흥을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모니데스는 어느 날 스코파스라는 왕이 연회장에 초청되어 시를 낭송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시종이 시모니데스에게 다가오더니 밖에 당신을 기다리는 말을 탄 2 청년이 있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모니데스는 연회장 밖으로 나와 자신의 사는 2 청년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 죽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시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모니데스는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위치를 모두 기억해내어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모니데스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연회장 속 사람들의 위치를 모두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에 어떠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는 기법인 로키 기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키 기법은 시각적 심상 부화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시모니데스는 이 일을 계기로 로키 기법을 창시하게 되었고
이는 로마 시대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에 의해 더욱더 정교화되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암기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키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기본 원리와 활용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키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이나 학교와 같이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때 선택하는 장소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장소를 떠올릴 수 있는 친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를 선택하였으면 장소 안에서 특정한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실제로 장소 안을 걸어 다니거나 머릿속으로 걸어 다니고 상상하면서 하나의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나가야 합니다. 집의 경우에는 집의 현관, 신발장, 부엌, 안방, 거실, 화장실과 같이 일정한 경로를 머릿속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경로를 설정하였으면 내가 암기해야 될 항목들을 머릿속 경로의 각각의 위치에 배치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 목록을 암기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사과, 우유, 빵, 치즈라면 집의 현관에는 커다란 사과가 있다고 상상하고 부엌에는 우유가 뚜껑이 열린 채 줄줄줄 흐르고 있다고 상상하고 거실에는 커다란 식빵이 소파에 놓여 있다고 상상할 수 있고요. 또 안방에 치즈가 늘러붙어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에 각각의 암기해야 될 항목들을 머릿속에 있는 위치에 시각적으로 연결시켜 연상을 하면 머릿속에 외워야 될 항목들이 그 장소랑 연결지어지면서 기억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머릿속에 각각의 경로들에 시각적으로 연결지었으면 실제로 그 경로를 따라 걸으면서 혹은 걷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아 맞아, 현관에는 사과가 있었지. 아 그래, 부엌에는 빵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될 항목들을 복기하면서 기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머릿속에 기억을 저장하는 하나의 궁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로키 기법을 기억의 궁전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연상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로키 기법은 연설이나 발표, 시험 준비, 일상적인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암기 기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 시대에 갖춰야 될 화법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인 고대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세 가지 요소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로마 수사학의 5가지 기본 원칙, 창안술, 배열술, 표현술, 암기술, 연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말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암기 기법인 로키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의 공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여러 발표 활동들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탐구의 절차와 결과를 임레드 형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발표 훈련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